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면접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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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취준생 10명 중에 3명은 네. 어느 회사든지 좋으니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네.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좀 이해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사실은 좀 들리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정말 요즘엔 정말 쉽지가 않구나 이런 걸 제 스스로가 막 되게 느낄 정도라서 막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하는 것을 했다가 막 5년, 10년 동안 시간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좀 그렇게 역량을 쌓는 것도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좀 기업을 좀 갔었는데 굉장히 좀 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확실히 경력 있는 친구들 잘한다. 면접도 잘하고 일도 잘한다. 맞아요. 그래서 좀 신입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조금 규모가 좀 작더라도 일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역량을 쌓는 것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막상 이게 들어가면 뭐 아무리 요즘 뭐 퇴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직장이고 생계가 달려있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잘 준비하셔서 들어가시는 그런 방법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취준생들도 아주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역량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곧 원하시는 어디든지 원하시는 곳으로 모두 취업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직무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원자는요, 호텔 신라죠. TR 부문, 네, 면세 유통 부분인데요. 영업 마케팅 직무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호텔 신라에 대해서 우리 과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호텔 신라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또 워낙에 상징적인 호텔이기도 하고 네.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던 서울 장충동 영빈관을 1973년이죠. 네. 삼성그룹이 인수한 뒤에 지금의 호텔 신라로 설립을 했고요. 네.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호텔 신라라고 해서 단순히 호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보는 면세 유통 사업, 그다음에 생활 레저 사업이라고 해서 삼성 레포츠 센터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운영 중이고요. 2012년 12월에는 미국의 트래블 앤 레저지의 세계 500대 호텔로 선정된 적이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호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호텔 신라의 TR 부문 영업 마케팅 직무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연사포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호텔 신라 TR 부문의 영업 마케팅 직무인데요. 여기에서 TR은 트래블 리테일 해서 면세 유통을 의미합니다. 네. 온오프라인의 영업이나 마케팅이 주요 업무인데요. 공항이나 호텔 내에 면세점에 들어가서 브랜드 관리, 상품 관리, 또 이런 매출 관리 네. 이런 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필요한 지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글로벌한 각국의 어떤 좀 문화, 종교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면세점에 대한 기본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상이함에 따른 어떤 부분이라든지 어떤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네.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글로벌한 어떤 문화나 종교적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좀 필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좀 고객의 니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면세점 영업관리직은 영업 마케팅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화점의 영업관리가 굉장히 많이 유사하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고객층이 백화점은 뭐 국내층이라고만 본다면 면세점은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국에 맞는 어떤 트렌드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지식을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마케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네. 저는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면세업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슷비슷한 어떤 브랜드와 상품을 가져왔을 때 네.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 네. 또 그렇죠.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트렌드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브랜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면세점 내 그 입점한 그런 브랜드들과의 그런 협업 관계 많이 네.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협상 능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의 리더십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 업무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저는 좀 서비스 기획 능력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는데 네. 뭐 결론적으로는 이 TR이라는 부분 자체가 매출을 좀 목표 매출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뭐 면세점의 어떤 주요 고객은 사실은 뭐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 중국인들은 보통은 또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뭐 네. 예를 들면 뭐 빨간색을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뭔가 만든다든지 상품을 뭔가 포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어떤 시기 뭐 춘절이다. 그럼 뭐 국내에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다. 이것을 그렇죠.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어떤 브랜드나 어떤 수량 같은 걸 조절한다거나 이런 어떤 서비스 기획 능력 자체 좀 큰 범주지만 좀 그런 역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외국어 기사 능력이 좀 그렇죠.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네. 그다음에 고객 관리와 관련된 어떤 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질문이나 요구 사항이 있었을 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응대 기술. 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는 뭐 영업 환경이나 소비 트렌드 이런 건 분석력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되겠죠. 네.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네. 태도를 좀 요구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같이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이고 좀 외향적인 성격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얼마 전에 좀 유통업계에 있는 친구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황당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냐고 했더니 신발을 한 4년 동안 신고 와서 바꿔줘. 이런 게 실제로 1년에 한 10건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은 어떻게든 간에 이제 신발 더 떨어지는데 뭐가 이게 접착력이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4년 후에 갑자기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다양한 고객들을 대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서비스 마인드를 좀 갖추고 있는 것이 또 이 담당자의 어떤 요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년 후에 찾아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서 저는 사는지 정말 기억을 그런 못할 게 것 같아요. 영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성공한 거 아닌가요? 거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트렌드 감각, 저는 창의력 이런 부분도 좀 네. 새롭게 보려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면세점 구입을 할 때 프로모션 잘 되어 있는데 가서 좀 할인 받으면서 참 좋은 거 고르고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기획하는 어떤 새롭게 보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직원 관리하려면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업 기초 능력을 기준으로 꼽는다면 어떤 능력을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저는 면세점은 영업 현장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대인관계 능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다양한 어떤 브랜드들에 대한 어떤 뭐 입점과 폐점과 그다음 다양한 어떤 협력성과 어떤 콜라보 관련된 어떤 측면에서 일을 하는 주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 관계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뭐 팀워크에 관련된 부분이든 이런 여러 고객 서비스적인 측면이든 좀 대인관계 능력에 좀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의사소통 능력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 네, 글로벌 어떤 이슈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또 이렇게 민감하게 사업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좀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호텔 신라의 TR 부문 영업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학생회장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네, 올해 상반기 채용 공고문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8월 이전 졸업 예정인 분으로서 전공 무관이고 상반기 기준입니다. 네. 단 어학과 관련해 지원 가능 최소 등급이 있습니다. 일단 영업 마케팅 분야 직구는 면세점인 것만큼 OPG IH, 그다음에 토익 스피킹은 7급 정도 수준이어야 되겠고요.
그 외 우대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네. 중고 자격 보유자라든지 공인 한자 능력 자격 보유자라든지 혹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공학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인데 이거 뭐 삼성그룹 전체가 좀 이거 우대해주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면세점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를 또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업무 강도는 어떨까요? 보통 말하는 백화점의 영업관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대체로 면세점 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좀 상대로 한다는 어떤 점들이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업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또 그 국내 백화점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 외국인들 상대로 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좀 이런 좀 부분에서 약간 고객을 고객을 다룬다기보다는 고객을 대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실제 면세점을 같이 가보면 너무 부러워요. 조용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곳에서 근무를 하니까 뭔가 되게 편해 보이겠다라고 하는데 실상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이 영업관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면세점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와 어떤 제품, 어떤 전략들을 뭐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엄청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관리라고 하는 게 또 사실상 쉽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그 문화에 맞는 서비스를 또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세점 가면 좀 편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폼 잡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화려한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컨설팅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들 네. 관련된 컨설팅 경험 있으신가요? 면세점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가다 좀 있는데 대체로 약간 이제 중국어 전공을 했다거나 이런 맞아요. 친구들이 좀 많이 우대받는 경향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체로 이쪽에서 이제 합격과 이제 불합격이 좀 나눠지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영어과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현장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진짜 우리는 공항에서 일해 하게 되면 뭔가 사람들이 좀 럭셔리하고 어떤 좋은 것들만 생각해서 가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는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있죠. 면세점은 다 똑같잖아요 라는 어떤 생각 그 안에서 뭔가 차별화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분석을 잘 못한다거나 문제점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 세밀한 차이를 이해하고 혹은 아니면 외국인들의 어떤 동향을 이해하고 어떤 시기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뭔가 마케팅이나 전략을 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원자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면세점이 되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지원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백화점의 영업관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말씀해주신 대로 어학 쪽에 중국어라든지 특히 중국어가 되겠죠. 중국어라든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을 되게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어찌됐건 면세점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관련된 친구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가 면세 쪽으로 가는 게 조금 괜찮겠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좀 이렇게 추천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그리고 컨설팅을 할 때의 방법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면세점들과의 어떤 비교, 분석. 그 다음에 앞으로 한국의 면세점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예전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에는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필을 해서 면세점 산업에 관련된 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어필을 하라. 이런 식으로 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면세점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나 정책과 관련된 어떤 이슈를 좀 잘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네. 우리 면세점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견해를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화점은 갈 수 있지만 면세점은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항 내 면세점만 못 가는 거지 우리가 백화점 내 면세층을 가셔서 충분히 둘러보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내가 공항을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화점 내에 면세층을 꼭 돌아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외국인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소비 분석이라든지 어떤 매대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호텔 신라의 TR 부문 영업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서류를 보면서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중국 지역 연구. 네. 이런 전공이 굉장히 좀 호감이 가네요. 맞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면접상에서 많이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내외 활동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중국 연구회라는 또 동아리 그렇게 또 연구를 하셨네요. 네. 교류 활동 이렇게 하면은 또 질문들이 중국의 어떤 사람들의 뭐 특징이라든지 좀 어떤 나름대로의 분석한 것, 소비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원자 같은 경우는 딱 대내 활동 사항만 딱 보게 되면 중국 전문가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해를 네. 하고 있는 지원자일 것이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지금 한중 통역 의전 스태프도 했기 때문에 뭐 네. 어학 능력도 굉장히 출중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과 교류 활동이 되게 많아서 좀 음. 그 사람들의 문화 같은 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국만 있지 실제 이제 영업 관리자로서 할 수 있을 뭐 판매라든지 이런 아르바이트들은 안 적은 건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약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빅데이터 분석 실무 이런 것도 저는 좀 호감이 가는데요. 네. 우리가 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유의미하게 해석하고 또 활용하느냐 이게 또 실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자격증에서는 그렇죠. 좀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영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굉장히 영어, 중국어를 둘 다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도 사실은 이 업쪽에서는 약간 이게 좀 기본적인 사양이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을 또 충족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면세 사업에서 지금 그 고객층이 중국 문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더 부각이 되죠. 네. 그렇죠. 네. 다른 언어보다도. 그렇죠. 자, 그럼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항목은요.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쓰는 항목입니다. 가치 있는 면세점, 신라 면세점. 저는 이렇게 먼저 소제목만 얘기를 하면 네. 어떤 가치가 있는 면세점인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약간은 진부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진취적인 활동을 함과 동시에 중국 유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럴 때 진취와 네. 상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신라 면세점과 저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끼워 맞추기.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뭔가 신라 면세점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면 좀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좀 그런 것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식의 것들이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방송 내에서도 나오고 저희가 만나는 수많은 학생들이 뭔가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근데 그게 조금은 진부하게 느껴지거나 좀 너무 약간 뭐 끼워 맞추기식 어떤 내용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이 실제 어떤 사람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참 아쉬운 게 지금 여기까지 보면 중국 전문가 느낌이 나는데 영업 판매 경험이 전혀 없네요. 그게 가장 약점인 것 같고 지금 내년 2월인데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최대한 온라인 마켓이라도 좀 경험을 하길 좀 바라고요.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이게 시간이 안 된다면 이 경험 없이는 영업을 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렇게 어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참 쓰기 어려워하죠. 성장 과정인데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리더십의 조건을 갖춘 마윈에 대해서 썼어요. 그죠? 마윈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쓰고 그쵸. 그다음에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을 썼습니다. 어찌됐건 삼성은 자소서에 직무 역량에 관련돼 쓰는 란이 없기 때문에 네. 많은 지원자분들이 2번에다가 직무 역량을 기술하고요. 네. 이 지원자 같은 경우도 역시 영업관리, 영업 마케팅 쪽에 있어서의 필요한 역량을 리더십, 팀워크, 네. 끈질김이라 라고 이제 정의 내리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량도 잘 뽑아낸 것 같고요. 네. 관련된 내용도 간결하게 저는 좀 작성이 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좀 네. 제 관심을 끌었던 거는 세 번째 소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너무나 좀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그렇죠. 자기소개서니까 전 네. 끈질김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앞단에 배치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이 자소서를 읽을 좀 더 자세하게 읽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이 영준 씨의 이 스펙이 너무 아까워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어쨌든 이 팀워크와 끈질김을 배웠다. 네. 그다음에 이거를 경험을 써야 되는데 경험이 끈질기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6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60만 원을 반환했다면 끈질긴 어떤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봤던 그 고스펙에 좀 뭔가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이게 발휘가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인데요. 이것도 어려워하잖아요. 최근 사회 이슈 그리고 견해를 말하는 건데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제를 공부한 친구로서 저는 이제 이렇게 거시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 단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면접에서 마지막 항목을 보고 좀 저는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중국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초고가 명품 라인업을 확대해야 된다. 요거는 지금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게 이 초고가 명품 라인을 사는 사람은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 변화 없이 항상 쭉 사는 사람들인데 이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가지고 이 명품 라인을 더 확대한다는 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면접에서 이걸 가지고 좀 설득을 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시적인 소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칭찬해주고 싶은데 네. 역시 결론은 그냥 뭐냐면 초고가 명품 라인업 확대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좀 약간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 저도 말씀해주신 대로 이 전략 자체에 대한 어떤 좀 맞는가 이게 정답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결국에 보고 싶은 거는 위에 있는 이런 팩트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나의 의견일 텐데 그렇죠. 그럼 차라리 대응 방향 장치를 그럼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을 더 다변화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추가적인 본인만의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또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왜 면세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가 없어요. 네.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3번에 너무 이렇게 거시적인 주제를 잡기보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면세점 산업 자체가 되게 좀 진짜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이 산업에 대해 이렇게 고민을 해봤다.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을 주는 것도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관련된 이슈 중에 약간 입국점, 면세점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것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고 네. 저는 또 약간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좀 학생들 이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평가할 것인가 좀 봐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학생 수준이 이 수준을 저는 뛰어넘기가 어렵다라고 또 판단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수준을 뛰어넘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뭐 저는 주제가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은 결론점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대안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본인 약간 면접상에서 한 번쯤은 그리고 저는 이 정도라고 했다라면 다른 어떤 친구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는 좀 면접관이 봤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쁘게 볼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은 저는 고민에 대해서 다시 면접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가 경제학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가치제냐 소비제냐 아니면 이 소비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가격이냐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경제학을 공부하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 지원자 장영준 씨의 입사 서류 컨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모의 면접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장영준 씨는 면세점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살 이후 삶의 절반을 중국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해온 일관성 있는 지원자 장명준입니다. 좋은데요. 저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에 민감한 면세 유통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 중국 연구회라는 소학회에 입회하면서 중국인들과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중국, 상해, 북경 등지를 체류하면서 현지의 다양한 유통 채널들을 경험하고 소비자들의 니즈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국 교환학생 생활 중 국제 서비스 무역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한국의 관광업과 면세업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중국인들의 한국 면세 유통 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망까지. 중국과 함께 해왔던 저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신라 면세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좀 자소서를 여기서 얘기한 걸 좀 가지고 썼으면 좋겠어요. 유통 그쵸. 채널을 경험하고 그렇죠. 중국인들은 어떤 키워드에 민감하고 혹하는지 이런 거 좀 설명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다 느꼈던 부분이 사실은 자기소개 안에 좀 다 들어와 있었고 네. 굉장히 저는 여기다가 너무 좋다. 너무 잘 저도- 썼다. 저는 저도- 너무 구성이 네. 좋았다. 저렇게 까만 배경이 저렇게 돋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되게 집중이 잘 되네요. 까만 또 배경 하얀색 나오니까. 옷을 입었잖아요. 네, 네. 블랙 앤 화이트. 저는 뭔가 전략을 내용으로는 했군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정도는 저는 약간 제가 면접관이었으면 약간 합격을 외쳤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정도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른 판단인 것 같아요. 저는 이름 판단을 좋아합니다. 정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영상까지 마쳤는데요. 우리가 좀 호감도가 막 상승했어요. 네, 영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면접에서 좀 더 면밀히 보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네. 모의 면접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